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자, 한강 작가의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 봉준호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기생충으로 한국 최초 황금 종려상 그리고 아카데미 3관왕. 황동혁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최초 에미상 감독상,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 박찬욱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양제 감독상 수상. 송강호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 심은경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한강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한국 최초 맨 부커상 수상, 노벨 문학상 수상. 네, 이재명 온갖 수사 이후 대통령 당선. 역사의 반전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이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적 염치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가 좀 진보적이고 뭔가 좀 인간 중심에 가깝고 그러면은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실 하회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수를 또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5.18 북한군 개입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북한군이 어떻게 개입을 해? 축지법으로 날라와? 광주가 봉쇄된 상황에서? 그렇죠. 그게 가능했으면 전두환은 무식한 새끼지. 이 짤로만 보면은 블랙리스트 등재되는 게 굉장히 어떤 좋은 것처럼. 이게 블랙리스트가 그 신용카드 회사들 블랙카드처럼. 그러니까 블랙라벨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새날도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였어요. 왜 통화 내역, 예금 내역 다 뒤져보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뭐야? 블랙리스트라는 게 블랙리스트, 새날, 김어준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까지 확실하거든. 두 분은 블랙리스트 확실합니다. 7일 새날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100만 달성 뭐 이런 거지. 재밌다잉? 자, 다음. 자, 세계 최고 자격 증명서 오스카상 수상 봉준호,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에미상 수상 황동혁, 대한민국 보수 정권 블랙리스트 세계 최고의 자격 증명서. 진짜 이렇게 되면 사실 보수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걸 또 스스로 증명하는 거기도 하죠. 또 좀 화제 만발입니다. 또 어떤 분 SNS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 추미애 국회의원 5선 당선,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발표, 2017년 내한, 한강 부커상 수상, 박근혜 탄핵 소추안 발의, 2017년 탄핵. 평행 이론이에요. 네, 2024년 추미애 국회의원 6선 당선,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발표, 2025년 내한,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이거 보면은 역시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는 탄핵 전문가야.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2025년 땡땡. 그리고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비바라비다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거잖아. 권력의 무상함, 모든 권력을 잃고 쫓겨난 자의 슬픔. 그런 노래잖아요. 나는 그 추미애 의원의 영험함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다 탄핵엔 다 추미애가 중간에 있잖아요. 네, 추도사. 네. 자, 살아생전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가 간섭하면 망합니다.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할 때 엄청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본 문화가 지금 한국을 뭔가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오히려 잡아먹혀버렸죠. 일본이. 지금 가면 뭐 저 한국 K컬처 관련해서 뭐 K팝이고 뭐고 다 일본을 쓸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이나 같이 일맥상통하는 측면, 문화 강국이 진짜 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강 작가의 초등학교, 광주 효동초등학교에 걸린 현수막이네. 와. 야, 진짜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굵직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진짜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대통령 정권 교체보다는 못하겠지만 버금가는 뉴스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한글로 쓴 책이 번역이 돼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2022년 이후로 즐거운 소식이 뭐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요즘 맨날 김건희 뉴스에만 찌들어 있다가 네. 이 뉴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강 라면이 재평가돼야 된다고.
한강라면이라고. 그 광물 끓여 아니, 먹는 거. 물 방방하게 끓이는 라면 있잖아요. 방방하진 않아요. 딱 맞는 레시피대로 끓여. 아니 그게 아니고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물이 끓이는 한강. 라면을 사람들이 한강라면이라고 아. 재평가돼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다니.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저게 지금 전일 빌딩에 걸린 현수막이에요. 전일 빌딩 맨 오른쪽에 245라고 있죠. 저게 이제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의 숫자 아. 이런 건데 도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일 빌딩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빌딩이 전일 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지금 제일 보면은 되게 큰데 작은 빌딩이죠. 그렇죠. 저 하얀 부분까지만 전일 빌딩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옆에까지죠? 이제 전체가 다 전체가 지금 가운데 걸린 거예요. 한강 광주 출신 아니지 너. 아니 빌딩을 이렇게 하나 놔두고 여기까지 전이 빌딩 여기는 전이 빌딩이야?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 정신 기회 도시 광주 이렇게. 그러니까 광주에는 지금 거의 축제 분위기다 이렇게 너무 보면 될 것 좋아요.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강 채식주의자 대 육식주의자. 아이 저 너무 불쾌합니다. 육식주의자로서 불쾌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겼어요. 만드신 분 최고입니다. 야,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 아유. 와 육식주의자로서 굉장히 불편해요. 많이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쓰는 건데 다르네. 소설 쓰는 한강, 베껴 쓰는 건희, 보고 쓰는 성열, 가발 쓰는 동훈입니다. 이 양반이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실제로요 한강 작가는 목소리가 되게 잔잔해요. 네. 인터뷰를 들어보면. 좋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같은 텐션이 없어요. 저 1년 전인가요? 저 그 한강 작가가 직접 읽은 자기 자신의 저서를 들어보는 것도 유튜브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들떠 있지 않고 굉장히 그 심연에 내공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작가더라고요. 저도 꾸준히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채식주의자 이걸 이렇게 만평으로 써먹나요? 채식주의자 이 밥에 거기국 강성대국 건설 해가지고 북한 쪽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소대장 동지 점심은 풀죽입니까? 그러니까 강냉이 죽이다. 이게 채식주의자래. 야 요거를 이렇게 이용해 먹나? 아니 그리고 저거는 사실 한강 작가를 좀 모욕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대립과 갈등을 없애자고 그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거 뭐야 도대체? 무인기, 한류, USB.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잔잔한 한강 작가의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한글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칼라를 흑백으로 만드는 작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강 작가의 창작성과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고 한국 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인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그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황석영 작가 같은 분도 후보였었거든요. 근데 고은 작가가 시인이잖아요. 수년 동안 후보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시는 번역을 못 하는 거고. 아 맞아. 그나마 소설은 조금 번역이 되는 거고. 시는 번역이 진짜 그러니까 어렵죠. 번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뭐 어떤 분들 명문은 이렇게 번역의 벽을 통과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그런데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메 단풍들 건네를 어떻게 영어로 하냐고 도대체. 그렇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영어로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듯이 근데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문화라는 건 동경이거든요. 동경.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보고 한국 문화 뭔가 써댄다고 멋진데 나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와 동질화되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5.18을 몰랐다면 소년이 온다가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말 5.18이라는 게 그 뭐랄까 국민들의 저항권의 상징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소년이 온다가 평가가 돼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강 이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뒤에는 정말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K뮤직, K영화에 이은 K문화까지 한강 노벨문학상 국뽕이 차오른다 와 했는데 내일 월드컵 3차 예선 이라크 이제 월드컵만 우승하면 꿈 깨라. 여기 지금 바레인하고 이겼죠 2대 0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라크하고 하고 그러는데 아직
국민적 지지를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가 못 받고 있죠.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뭐 한번 그 홍명보 사퇴회 뭐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겨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 임명 과정이 석연치가 않아가지고 답을 홍명보로 정해놓고 그게 거기다가 그냥 과정 생략하고 앉혀버렸다. 그 역할을 이임생 이 양반도 전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직 전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건데 맞아요. 윤석열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몽규가 이제 축구계의 윤석열이라는 이야기를 또 민영배 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굿시니스트라고 왜 시사인 만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축성열, 뭐 게임계에는 N성열, 뭐 우리 사회에 곳곳에 숨어 있는 성열이들 만화도 그린 게 있거든요. 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든 사이에 우리 삶의 곳곳에 수많은 성열이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 명사가 됐나요? 수많은 성렬이. 아니 나는 친근감에 오케이. 내 곁에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아니 사회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디폴트 값으로 있어요. 그럼요. 아까 바레인이 아니고 댓글창에 요르단이라고 난리 나셨네요. 네.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 나라 이름들은 헷갈려.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아니 바레인하고 요르단을 어떻게? 아니 머릿속에 축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야구에 꽂혀 있어가지고 지금 코리안 시리즈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국제신문에 만평인데요. 지금 한강 검열 유해도서 규제 블랙리스트 낙인과 메달 이렇게 요건 사실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엄청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반대했던 자들도 사실은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갖고 끊임없이 딴지를 걸지만 이런 자들도 한국의 K컬처가 발전하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상과 이런 자유가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5.18과 제주 4.3을 한강 작가가 썼기 때문에 한강 작가는 빨갱이야. 얘들 이런 놀이잖아요. 미친놈들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막 그 전통적인 시나 소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문학들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조만간 한강 작가의 책은 또 교과서에도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지. 올해 수능에 꼭 나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 사실 좋은 예술이라는 거는 문제작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것도 있잖아요. 홍길동전. 그 시대에는 문제작들이었어요. 그렇네. 불편한 작품. 왜? 문학 작품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회의 부조리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고할 거리를 계속 알려주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고. 근데 아유 씨발. 다음 한번 보게요. 한강의 기적 노벨 문학상에서 서점가로 쇼츠 대신 책. 완전 정반대죠. 1분 안에 보는 영상과 맞아요. 책을 보려면 최소 몇 시간 이상 그렇죠. 필요하죠. 다음에 텍스트 힘, 도파민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강 작가가 저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감동했다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물었다고 하죠. 그 음악이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악동 뮤지션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좀 차트 됐는데, 역주행, 예, 더 많은 선한 올라오고 기적으로. 누가 그러던데 악뮤 쇼츠가 돌아다니고. 클릭이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인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 해년마다 노벨 문학상이 나오면은 번역서 사서 사기 바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원서를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사셨거나 사실 예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 정도 원서도 봐야죠. 네. 그러니까. 자 다음 아시아 한국 첫 여성 작가 수상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하는데 그 밑에 5.18 때 시민들을 때려잡던 공수부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어두운 과거. 네, 블랙리스트 그리고 페미 논란 그리고 4.3까지. 네. 아유 가겠습니다. 인간의 삶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국은 건의에서 건의까지. 간단 명료하고 빡빡 들어오네요. 건의로 시작해서 건의로 끝난다 이거지. 네. 모든 곳에 다. 진짜. 네.
자 다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거부권 지금 윤석열이 이제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다리 쩍벌하면서 링 코너에 지금 홈코너네요. 거부권 있는 데를 때리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네. 못 쓰겠네. 자 이거는 지금 앞으로 곧 다가올 일이잖아요. 국정감사 끝나고 민주당이 올릴 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명 박사가 선보인 화제의 바스 한 달이면 탄핵. 저거 제가 저게 뭔 장면인지를 몰라가지고 대충 뒤져봤거든요. 저게 흑백 요리사에 그 중국 음식하는 여성 요리사가 저거 그거 있잖아요. 저게 설탕으로 저렇게 그 고구마 마탕 할 때 나오는 그렇죠. 그 설탕 실 같은 설탕. 실 같은 설탕. 엔젤 헤어인가 뭐. 한 달이면 탄핵. 농담이라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저걸로 묶고 있잖아요 지금. 아 정말 재밌네요. 흑백 요리사 재밌습니다. 자 다음 한국일보 생태계 교란 명태균한테 지금 다 묶여 있어. 윤석열, 홍준표, 김종인, 나경원, 이준석, 오세훈, 김영선, 안철수, 원희룡, 김건희 빠졌네. 이제 웬만하면 다 나오고 지금도 계속 이름을 일부러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일을 흘렸죠. 서초구청장 출신. 아이고. 다음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고 그대로 했겠지. 이게 마치 전종원 작가는 이 재밌는 것 같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했겠지. 밑에 코 파고 있는 준석이까지 하란 대로 다 해. 이준석은 똑똑한 척하는 것 같지만 최근에 처신을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여요. 기회주의자고 멍청한데 비겁하기까지예요. 저는 진짜 최악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은 차라리 팩이라도 있던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젊다고 해서 다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한 느낌이 나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나만 똑똑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버드 나온 윤석열이에요. 나만 똑똑해. 이런 최악이다. 느낌. 네. 이게 이준석이라는 자의 가장 그 바닥을 본 게 그거잖아요. 비단 주머니 3개. 어디 갔어? 그러게. 야, 니는 없냐 혹시? 자 다음. 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이따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조국 대표가 밀고 가고 한동훈이가 한동훈이가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를 목마태우고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차님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보이는데 단체방에 올라와서 네. 여기 재밌는 게 구도가 기가 막혀요. 지금 교육감은 조전역 해가지고 여기 거기 그거 없어. 무슨 공약 있다거나 이런 거 없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당이 전역 밑에다가 무상교육 오케이 학교폭력 아웃이라고 써놓는데 서울에 가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요. 조전역 옆에다가 서울시당이 딱 걸어놔. 학교폭력 아웃. 학교폭력 아웃. 그 밑에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견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투표장에 갔더니 주말에 진짜로 어르신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수요일에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수요일이 투표장이 더 많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국 대통령만 기념관. 이승만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이승만도 취임사에서 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승만은 좋아할까요? 이승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친일 행적을 가질 수 있고 사실 알고 보면 이승만이 일본 엄청 싫어했어요. 일본 엄청 싫어했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통성 자체를 이승만한테 찾는 거예요. 왜? 반공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은 완벽한 인간이 돼야지 이승만 박정희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만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애가 그거거든요. 이제 막 친일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 100년의 원수가 일본이면 1000년의 원수는 중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김정은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 다음 갈게요. 자
나 이진숙 방통위에서 이틀 일하고 2,700만 원 벌었당. 농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돈인 거죠. 이틀 일하고 2,700만 원이요? 그 심지어 지금 그 탄핵 중간이라서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1년 안 쓰고 일해도 못 버는 돈인데 와. 나도 방통위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거지. 이분 월급은 그대로 있나? 그러니까 이진숙은 진짜 보면 볼수록 참 희한한 굉장하더라고요. 진짜 비호감이에요. 굉장하더라고요. 자 다음 볼게요. 단풍 발목 잡은 기후 온난화 평소보다 늦게 오냐 이게 지금 평상시보다 단풍이 늦게 온다고 해요. 진짜 올여름은 정말 너무 불과 몇 주 전에 엄청난 더위였었는데 더워서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단풍이 들 시간이 없었던 거죠. 나뭇잎은 화렵수들은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서 떨어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가고 파란색에서 빨간색, 노란색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저는 걱정됩니다.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이 얼마나 춥거나 더울지. 그러니까요. 자, 다음 평양상공의 무인기 삐라 묶음통, 진실공방, 명태균과 조원 묶음통이 지금 여당 상공에 지금 날아다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진보 중도 할 거 없이 언론들이 다 명태균 게이트를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무너지는 게 조중동이 나서면서 같이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건희 정권에서 대통령 관저 정자도 사우나도 모조리 국가의 기밀 이렇게 김건희 정권 맞죠? 이것만 따로 섹션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박근혜 동선은 기밀이 아니야. 다음 김건희 황제 관람 KTV 인사 전용기 타고 김건희 미국 방문 동행 이런 보도는 뭐냐면 저 최재혁이라고 MBC에 있던 사람이에요. MBC 아나운서 출신인데 KTV에 있다가 저 김건희 단독 황제 관람 하고 난 그렇죠. 뒤에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갔죠. 비서관으로.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요. 전용기 타고 미국 방문도 동행을 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뭐 7상시, 10상시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 버전대로 10상시 안에는 저 최재혁이 끼는 명단도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자, 마땅히 놀 곳이 없어서 제가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 자 밍밍디님 윤석열 지지율 10%대 축하합니다. 축하 기념 저녁 뭐 먹을지 맛있는 건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자, 잘 드시라고 그 이야기 다룰게요.